자본시장은 기업에는 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투자자에겐 수익을 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간 국내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며 하방 압력을 받아왔었는데요. 경기 침체 아래 공포에 이어 디플레이션 D의 공포가 잔재하고 있는 국내 주식의 각종 악재들을 유주환 기자가 먼저 짚어봤습니다.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국내는 뭐 청년 실업도 문제도 있고 일본의 뭐 수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일본과의 외교 통상 갈등, 디플레이션 우려 등이 국내 주식 시장을 겹겹이 싸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올 들어 2.6% 하락했는데 이 기간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다우존스가 12%,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9%나 올랐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적 감소가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대외 환경 변화로 상장사들의 상반기 이익이 전년 대비 37% 급감했고 감익 추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업들을 향한 여론의 부정적인 인식, 세금과 노동 관련 비용의 증가 등으로 한국 주식의 투자 매력이 더 떨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기업 경영과 관련된 위험이 증가하면서 그 과정에서 CEO 등이 여러 가지 형사 위험에 노출되고 이런 부분들 역시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냉각된 투자 심리는 여러 지표로도 확인됩니다. 한일 갈등이 한층 격화하기 시작한 8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3조 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증시 대기성 자금인 고객 예탁금은 연초 28조 원대까지 늘었지만 23조 원대로 줄어든 상태인 반면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주식 대차 잔고는 58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개인 투자자 위주로 형성된 코스닥 시장은 투자 심리 악화에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핵심 축을 이루는 엔터주, 바이오주, IT주까지 차례대로 악재에 노출되면서 코스닥 지수는 약 4년 7개월 만에 540포인트까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향후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사실은 코스닥 시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코스닥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 국가 경제가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이번 정권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혁신 성장의 기치하에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모험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KRX 300 통합지수 창설과 코스닥 벤처펀드 등의 정책은 이렇다 할 실효성은커녕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만 안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아직까지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털어버리진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한 달 만에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이 상승 탄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산업구조 개편과 정부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성장 동력 기업을 육성하면서도 시장 하락의 방어 주체인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신뢰 구축이 먼저라고 입을 모읍니다. 방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후장대와 반도체, 과거 한국 경제 발전을 이끈 제조업을 일컫는 말이지만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국내 증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입니다. 실제로 한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10년에서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팜으로 대표되는 기술주, 프랑스는 에르메스 등 고부가 소비재 기업들이 시총 상위 종목을 꿰찬 것과 비교하면 속된 말로 고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출 중심의 경제는 대외 변수에 취약해 국내 증시를 외국인 수급에 좌지우지되는 현금 인출기 신세로 굳힌 주범이기도 합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취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수요나 교육 환경 측면에서 어찌 보면 가장 선행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IT라든지 이제 반도체 품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한국 수출이나 또 이제 기업 증시 또 기업의 어떤 기업 실적 환경이라든지 증시 펀더멘탈 측면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아무래도 실적 변수가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내부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부재 어떤 현실이라든지 또 수급 어떤 진공 상태 어떤 현상들 그런 부분들과 맞물리다 보니.
결국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신성장 산업 육성이야말로 국내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 필히 선행돼야 할 과제인 셈. 그러나 정부의 설익은 정책들이 기업의 성장을 이끌기는커녕 시장의 변동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신성장 혁신 기업들의 요람이 돼야 할 코스닥 시장을 겨냥한 대책은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에만 급급해 외려 코스닥 시장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부어 직접 증시에 개입하기보다는 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기업 친화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경제 구조라든지 특히 내수 기반 자체를 상당히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 특히 국내 경제 자체가 뭐 상당히 좀 다이나믹한 것들이 이제 특징인데 그러한 다이나믹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을 계속 키워가야 되는 중장적인 과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단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조금은 산업 정책 측면에서 국내 어떤 내수라든지 성장 동력 자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돌아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만한 적극적인 규제 손질도 절실해 보입니다. 개인이야말로 시장 하방을 저지할 안정적인 수급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매도 물량이 단시간에 쏟아져도 적립식 펀드 등을 통해 이를 받아주며 시장을 끌고 가는 매수 주체였지만 지금은 국내 증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축된 공모펀드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장기 금융투자에 관한 세제 혜택을 비롯해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정책으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